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방송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2부까지 촬영하게 되었네요. 거래량 감소가 보인다. 이것을 보지 않고 투자를 논하지 말라.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국평 분양권 가격이 3.8억. 군침이 싹 도네. 자, 분양권 거래량 지금 바닥인 거 명확하잖아요. 전년 대비 전년 6월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가버렸다.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전년 6월부터. 이 와중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던 사람들도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1건의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기관의 신고, 요 4월, 5월, 6월 이맘때 했던 것들이 거래건들이 막 섞여 들어와서요. 따지고 보니까 14건, 3거래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한 5건 정도?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거래가 낮다 할 수 있지만 거래량은 완전히 바닥을 기우고 있습니다. 사실 분양권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할 정도로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직거래를 통한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 굉장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야 이거 물건 괜찮아, 야 이거 네가 가져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고 선심 쓰듯이 파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또 그게 비싼 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분양권 매도 물량 한번 숫자를 조사해 봤어요. 963건. 지난번 조사했을 때 903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조사했을 때는 1009건이었어요. 1009건에서 903건으로 줄어들 때는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분양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60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감소는 마이너스 40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903건에서 963건으로 분양권 매물 개수가 60개나 증가했어요. 분양권 매물 개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동네별로 살펴봅니다. 기장읍 1개 늘었고요. 감만동 2개 늘었고, 대연동 3개 늘었고, 문현동 8개 늘었고, 용호동 4개 늘었고, 범일동 3개 늘었고, 이렇게 늘어나죠.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온천동은 줄어들었고, 가야동 늘어나고, 계금동 보합, 단감동 줄어들고, 부암동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요 흐름들 아마 관심 있으신 단지 살펴보시면은 야, 물량이 줄지가 않네. 요런 느낌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상단부터 보시면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아파트 92제곱미터 7억 5,700. 요거보다 평수 조금 높은 거 막 40평대는 보니까 뭐 11억, 뭐 12억 이렇게 분양권 거래되곤 했었잖아요. 분양권으로서는 가격이 아직 그렇게 뭐 센 것 같지는 않다. 아직 프리미엄 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많이 빠진 느낌은 들지 않는 가운데 이 와중에도 신고가는 나오더라. 이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까 여기 5억 9천이잖아요. 5억 9천으로 신고가가 나왔어요. 25평형. 근데 싼 거는 제가 제목에 붙여봤는데, 3점 얼마? 3.8억. 네, 이렇게 가격 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4.4억에도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3억 8천. 나머지 거래건들 보면은 이 3월, 4월, 5월, 야, 이걸 왜 지금 신고해? 이걸 왜 지금 신고해? 할 만한 물건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 보인다 뿐이지 실질적인 근래 거래량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분양권 지금 한 30건, 31건 중에서 3억 8번째부터 바로 3억대의 거래잖아요. 고가의 물건들, 프리미엄 4억, 5억 이렇게 붙어있는 물건들 실질적으로 거래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단 말이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산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프리미엄 한창 좋을 때가 있었어요. 한창 좋을 때가 대구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거의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가까운 기간이 걸리잖아요. 입주까지. 그 기간들 고려해 봤을 때 한 1년 반 정도는 정말 좋았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은 별로 좋지 않은, 점점 프리미엄이 빠지는 현상.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일부 거기는 좀 근래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빠지는 거야. 어떤 물건이 또 빠지면 걔는 층수가 낮아서 빠지는 거야. 뭐가 낮아서 뭐가 안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얘 청약하던 시기만 해도 좀 인기 많았지 싶어요. 제가 경쟁률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아마 얘도 이 시절 19년 12월 뭐 이맘때쯤이면 분위기 조금 괜찮아질 때인가요? 아무튼 가격 다 조정받는다는 거, 다 조정받는 거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 자, 신고가 나오는 것들 있는데요. 서면 스위트 M, 골드 에비뉴 이렇게 한 3억대 거래, 3억대 거래, 무더기로 거래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외에도 평형 낮은 것들 나오긴 했지만 야, 그렇게 눈에 띄느냐? 눈에 띄는 만한 신고가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약 우성 스마트 CCTV는 거래 골고루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신고가 아무튼 비싼 거 한 개 찍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락 거래가 찍힐 일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머지 가격대가 다 낮죠. 가격대가 다 낮고 거래 일자도 아주 오래전에 거래되었던 것들 이렇게 갑자기 많이 신고되어 나왔어요. 그렇다고 지금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전세 특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초 대비 지금까지 거래량이 한 800건 정도 줄었나요? 800건? 이 분위기로 간다는 거죠. 지금은 전세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야 되는 시기임에도 가을 신학기나 이런 데를 대비해서 살짝 늘어나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중에 168건의 거래량 거래가 제법 있네 싶어서 혹시나 해서 거래량 찾아보니까 기간외 신고건이 21건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150건의 거래가 신고되었고 일평균 50건 정도의 거래량, 신고가 비율은 10% 이상 제법 높게 나왔습니다. 가격 상단 부분에 이건 한 5% 정도 올려주는 그런 정도의 물건 정도로 보이고요. 완전 새로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 요거는 아마 가격 신고가 가격에 잘못되어 있었던 그런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비싼 아파트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 똘똘한 한 채라고 해가지고 막 연끌부터 시작해서 갭 투자로 해서 들어갔다? 야, 돈 상당히 많이 물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3.6억 하락했고요. 그 다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가격 1.2억 정도 고점에서 떨어졌고요. 센텀 비스타동은 1.4억, 대신 푸르지오 6억짜리 아파트는 5억으로 1억 정도 떨어진 이런 모습. 그리고 7억짜리 아파트가 2억 5천 떨어지기도 해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2.5억 정도. 고점 대비 이렇게 2억 이상 떨어진다? 이러면 반환에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1억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틴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말라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에서 2억으로 좀 늘려주고 막 그런 것들도 있었죠. 전세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늘어나는 물량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위태위태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격 지금 많이 빠지는 모습들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계십니다. 2자 이상 빠지는 것들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1.5 정도 빠지는 것은 근래 좀 많았다. 네, 옆에 아파트 이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옆에 숫자만 쓰면서 읽어가면은 아마 휴대폰 가로보기를 하시면 눈 그래도 크게 뜨고 보면 보이실 거예요. 저도 노안이어서 좀 보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휴대폰 가로보기 모드로 해서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실질적으로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도 하시는 분 있으면 눈에 조금 힘을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뭐 신축하는 아파트 그런 경우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흐름도 살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사라진다고 했지만 뭐 시장에서 처음에 뭐라 그랬나요? 공급 부족. 서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마치 모든 지역이 공급 부족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근데 부산은 계속 공급 많았다는 거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부산 공급 많습니다. 근데 공급 많아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웬걸, 물량이 날이 갈수록 더 쌓여만 갑니다. 물량 많거든요. 그 다음 전세 대란 이야기 했는데, 전세 대란 없잖아요. 그 다음 월세 대란 없어요. 이런 위기들, 이런 위기들을 통해서 결론은 집 사라. 이렇게 사람들을 끝까지 내몰았는데요. 궁지로 내몰았는데 그렇게 말했던 대란들이 한 개도 없었다. 야, 그런 말 없었으면 나 집 안 샀을 건데. 어떤 유튜버가 이야기했어요. 전세 대란 온다. 꼭 사라. 집 빨리 사라. 집 빨리 살수록 남는 거다. 증여와 집 매수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 슬무시했어요. 미안하다. 전세 대란 없단다. 야, 나 네 말 듣고 그거 지금 갭 투자를 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샀는데 미안하다. 끝인 거예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하락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모양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하락을 더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하락하는 가운데도 매력적인 물건이 있으면 잡는 거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거고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 그래서 저는 부산에 아파트 한 개 살 생각도 없고요. 투자할 생각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실수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이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이 차트에 제가 몰래 숫자를 막 숨겨 넣어가지고 차트에 변형을 주지는 않아요. 저의 해석은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해석이 올바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계속 보시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 난 요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까? 그런 관점으로, 다양한 좀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저는 여기에서 주로 이 거래량의 흐름이 많아지느냐, 근래처럼 이렇게 좀 줄어드는 형태로 가느냐, 요 흐름을 보는데요. 요 차트를 보는 사람도 또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야, 사람들이 1억, 2억 전세를 사는 사람도 꽤 많네. 3억 이하의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 요 2, 3억 정도의 전세는 사람들이 다 버텨내는구나. 이렇게 살펴보는 분도 계세요. 그건 저마다의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 미만의 거래 비중. 야, 부산 사람은 거의 절반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2억 이하의 전세에 살고 있네. 이런 부분도 약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맡을 때 약간 색다를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근래 들어서 3억 미만의 비중이, 전세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요 2억대에서 3억대, 2억대에서 한 4억대까지도 요 구간까지도 비중은 좀 늘어나더라고요. 요 구간의 비중이 조금 늘어납니다. 근데 전세대금 대출 금리가 5%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저 구간도 조금 더 낮춰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 좀 산다, 전세 좀 산다 하는 사람들 4억 이상 비중. 한 2년 전에요.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4억을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4억은 없고 1억 정도 돈을 가지고 한 3억 정도 돈을 땡길 수 있는 이런 상황. 이 정도 비율로 돈을 빌려서 새 집에 딱 들어가요. 3억에 대출이자 해보니까 한 2.4% 돼요. 이거 해봐야 돈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아이, 부담 없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전세. 야, 그러면 지금은 어느 형국이냐? 2.4%의 금리가 아니고 지금은 거의 4.5%, 5.5% 되거든요. 딱 두 배로 잡아볼게요. 4.8%의 금리가 되면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한 달에 140, 5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혼부부 양쪽 벌이가 다 괜찮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거의 한 사람 월급을 거의 꼬라박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씀씀이가 해프지 않더라도 내 지갑은 텅텅 비어가는 현상들 겪으시잖아요. 경험하시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고가의 전세들 4억 이상, 더 이상, 남들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내 어느 집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싼 전세금을 물 필요가 굳이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세 가격, 고가의 전세의 비중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 추세상으로 간다면 한 10월경이 되면은 아마 지금 8월에도 빅스텝이 유력할 것 같은데요. 0.5%, 7월에도 0.5%. 이 올랐던 금리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된다면 당장 10월 달만 되어도 역전된다. 2020년보다 싼 전세 2년 살고 갱신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5%를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5%를 인하해 달라고 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임대차 3법 지금 완성은 안 되어 있고 임대차 2법 관련해서 2+2에다가 올릴 때는 0.5%, 0.5% 아니죠. 5%. 올릴 때 5%까지 올려라. 이게 상한선이 5%예요. 그럼 이 하한선은 얼만데? 하한선은 없습니다. 협상하기 나름이에요. 전세, 내가 4억의 전세에 살고 있는데, 옆집 전세가 2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난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얼마? 50% 인하해달라. 그러면 2억이 되잖아요. 이 협상 제대로 안 되면은, 그러면 난 싼 전세를 찾아서 가면 된다. 요런 분위기. 임대차 3법, 요거, 나름의 이해는 필요합니다. 월세 거래량 많이 줄어든다고. 이게 이렇게 줄어들 수 있나? 근데 이 와중에 6월달, 이 와중에 5월달, 6월달 이때요. 사람들이 월세를 너무 선호한다. 금리가 올라서 월세를 너무 선호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전체 임대 거래량 다 줄어듭니다. 월세 보증금 작년보다 살짝 올라갔고요. 평균 월세 가격 많이 올라갔어요. 전체 자금 대출 금리가 거의 5%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전 월세 전환율도 아마 거의 한 6% 정도 될 거예요. 그럼 1억당 60만 원? 1억당 60만 원. 굉장히 많은 월세를 내야 되는 형국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금리 오른 부분이 반영되어서 그렇지 집값이 올라서 이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7월달에 거래 충격이 한번 왔어요. 충격이 한 번씩 옵니다. 약간 계단식인 듯 아닌 듯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듯한 이런 모습 보이시죠? 갑자기 가을 되면 거래량이 그래도 살아날 거야 라는 기대감. 웬걸 부산 가을의 입주 물량 굉장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